가족들 다 알잖아요.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네, 진짜 엄청 무섭잖아요, 그럼요. 사실은.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웃 간에도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토킹 범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연인 혹은 헤어진 연인 간에 쫓아오고 그렇죠. 창문에서 보고 맞아요. 이런 거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은 연인 관계, 이성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층간소음 때문에도 스토킹 범죄가 성립을 할 수 있다. 변호사님 많은 사건들 보셨을 텐데 어떤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어떻게까지 된 거 본 적 있나요? 이게 사실은 층간소음이 분쟁이 커지게 되면은 정말 커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랫집에서 우퍼를 이제 설치를 해서 뭐 귀신 소리를 튼다든가. 귀신 소리요? 예. 근데 그게 소리 종류가 제가 사건 하면서 알게 됐는데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오. 그 세트가 있어요. 메들리예요. 그래서 뭐 귀신 소리, 탱크 소리, 헬리콥터 소리, 인터폰을 밤에 계속 울리게 하는 거예요. 네, 계속 울려서 받으면은 아무 말 안 하고 끊어버리고 또 계속 또 연락하고 그걸 반복하는 행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벨티라고 하죠. 벨티도 굉장히 많아요. 벨을 누르고 이제 나가 보면 없는 거죠. 문자로 욕하고 뭐 이거야 뭐 근데 문자로 욕을 하는데 수위가 세요. 가족들 다 알잖아요. 그럼 니 애를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네, 진짜 엄청 무섭잖아요, 그럼요. 사실은. 이제 뭐 가장 이제 심한 거는 집 앞에 음식물 쓰레기들이나 폐기물들 같은 거 이렇게 뿌려놓는 거예요. 흙 뿌려놓는 거거든요. 또 경찰을 부르긴 하는데 경찰도 사실 그냥 두 분이 그냥 잘 하시라. 대부분 경찰이 관여를 잘 안 하려고 해요. 맞아요. 네. 그 일반적으로 스토킹 범죄라고 하면 계속 쫓아다니고 그렇죠. 연락하거나 몰래 지켜보고 이런 좀 유형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들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글이나 그림이나 소리를 특정인에게 도달하게 해가지고 공포심을 느끼게 하거나 혹은 주거지에다가 뭐 물건을 갖다 놓는다든가 혹은 주거지 앞에 있는 어떤 물건을 훼손시킨다든가 어떤 위협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면은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성 간, 연인 간의 그런 어떤 범죄에 국한해서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 이웃 간의 어떤 이런 괴롭힘 행위들도 스토킹 범죄로 의유를 해서 처벌이 가능하고요. 이 법률이 의외로 스토킹이라는 표현은 사람들이 많이 썼는데 스토킹 처벌법 자체는 2021년도에 시행이 돼서 얼마 되지 않은 법률이에요. 그리고 어떤 이웃 간의 어떤 괴롭힘 행위를 스토킹 처벌법으로 의율해서 이게 이제 처벌이 되는 사례들이 이제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 것 같거든요. 증거가 잘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퍼로 틀었다. 그러면은 이거를 녹음을 해놓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와서 이거 뭐 끄세요 하고 그냥 사건이 끝나게 되면은 그냥 끝내고 그리고 또 녹음해놓으려고 준비를 하면은 또 안 해. 당한 거는 뭐 한 10번, 15번 되는데 뭐 녹음해놓은 거는 뭐 한 개, 두 개밖에 없고 뭐 인터폰 갑자기 울리는 걸 또 어떻게 증거로 하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은 증거 채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해두시고 그다음에 경찰에 신고하신 내역들도 사실은 내가 그때 어떤 요런 것 때문에 경찰이 출동을 했었다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증거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준비하셔가지고 좀 변호사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층간소음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